예, 시장을 이겨라. 오늘 주제 봅니다. 탄력을 잃어버린 시장, 어디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야 할까요? 일단은 중소형주, 개별주 이야기 오늘도 이어가면서 종목 발굴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예은 연구위원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3월에 대한 전망들을 2월에 하실 때 조금 지수는 좀 부담스럽다. 조금 하락 조정이라고까지는 하지만 좀 쉬어갈 걸로 보셨는데 네. 답답한 흐름이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네. 일단 대변수부터 좀 보면요. 미중 무역 협상 막바지 국면에 마지막 2%가 부족한 상황. 그다음에 이제 경기 논쟁이 계속되는데요. 두 가지 변수부터 체크해 주십시오.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네. 이게 3월 말에, 그러니까 3월 27일이죠.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최종 합의문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합의안을 마련 중이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었는데요. 이미 이제 시장에 선반영된 측면이 워낙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지수 레벨에 대한 부담감들이 나타나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항상 기대가 먼저 선반영되기 때문에 이후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나면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중국 제조 2025 이런 지적 재산권 관련된 문제들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 최종 합의문에서 정말 미국이 원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부 이제 합의 가능한 부분에서는 합의가 나타나겠지만 그것과 관련된 것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무역 분쟁의 제2라운드가 시작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관련해서는 계속 이제 플로우를 따라갈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둔화에 대한 것들은 계속 지표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그나마 양호한 모습이었는데 미국 경기에서도 지표 부진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일 이제 OECD에서 이제 중간 경제 성장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특히 유로존 같은 경우 크게 하락을 하는 듯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기관들이 경기가 이제 둔화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지표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두 가지 시장의 기저에 이른 핵심 변수 체크했는데요. 좀 답답한 형국입니다. 중국은 전인대하고 정협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중국 증시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기대를 했었는데 별로 좀 영향을 못 미치고 있어요. 중국 변수는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인대 정협 이제 양회가 시작이 됐고요. 네. 여기서 이제 중국 정부가 어떤 것들을 발표할 것인지에 사실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중국에서 바오류 이제 성장률을 6%를 지키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인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부양책, 감세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중국 증시에 사실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플러스된 거는 중국 A주, MSCI 이제 EM 지수 편입 확대가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은 조금 더 가파르게 들어오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과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를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비중은 기계적인 매도로 인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더 매도 흐름을 보이는데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에 대한 것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국내 증시에는 이러한 이슈들이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 종목 얘기하기 전에 시장에 대한 판단만 한 가지 더 하죠. 그러면 외국인들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 어렵고 대형주 중심으로 코스피는 좀 더 조정? 지금 지수대에서의 어떤 횡보 아니면 조금 더 밀릴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대형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다시 나타나는 형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하단을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 이제 계속 하락하니까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겠지라고 하면서 저가 매수를 하는 거는 아직은 이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경기 둔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실적 같은 경우도 둔화세가 아직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켜보고 그 뒤에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뭐 거시 환경도 중요하지만 지금 장세에 맞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중소형주 중심의 장세. 지난번 얘기하실 때도 제가 이제 적어놓지 않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약간 뭐 미디어라든지 뭐 또 중국 관련지 면세 이런 것도 하셨나요? 그런 얘기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보면 코스닥 쪽도 다시 이제 바이오가 좀 올라오면서 지수가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중소형주 가운데 좀 포커스 맞출 만한 곳 알려주세요. 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벤트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지고 아무래도 먼저 이제 코스피가 올라가고 풍부한 유동성 자체가 이제 흘러갈 수 있는 자금들은 이제 코스피에서 이제 코스닥으로 옮겨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긍정적인 이벤트가 발표되는 업종들 중심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미세먼지 심하니까 그쪽으로 또 자금이 좀 유입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이벤트, 긍정적인 이벤트 나오는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플러스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1분기 실적이 4월부터 발표되기 때문에 이제 1분기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업종들 여전히 있거든요. 네. 전체적인 실적은 부진하지만 개선될 수 있는 업종들 이제 정리해 드리면은 IT 하드웨어 그리고 운송, 자동차, 유틸리티, 미디어, 교육 등 이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종 가운데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 또 발굴을 해낸다면은 좀 플러스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앞에서 이제 뭐 미디어 엔터 쪽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쪽은 이제 제가 이제 작년부터 올해 전체적으로 이제 유망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JYP 엔터테인먼트라던가 그리고 최근에 조금 이제 좀 강세를 보였던 거는 큐브 엔터 이런 것들은 이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고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이제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형주를 보긴 보되 그냥 마냥 길목 지키기보다는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자는 말씀입니다. IT 하드웨어, 운송 자동차, 유틸리티, 미디어, 교육. 그러게요. 교육 업종들도 좀 반짝거리고 미디어 하고요. 바이오는 어떻게 보세요? 네. 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의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암 학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이슈가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코스닥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제약 바이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함께 플러스 되면서 좀 더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을 때 좀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있다라는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풍부한 유동성이 제약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이 제약주에서도 이제 선별해서 실적 그리고 이제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업종들 중심으로 종목들 중심으로 보는 게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제 섹터에는 안 들어가는데 관심이 있을 법한 걸 제가 좀 바이오 여쭤봤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만 더 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또 좀 주춤하거든요. 네. 카지노, 면세, 뭐 화장품 이런 업종들이요. 그쪽에서 보자라고 하면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외국인들,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야 이제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그쪽에서는 조금 대형주 중심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아무래도 점점 이제 따이궁 같은 이런 밀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이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대형 업체들, 예를 들면은 뭐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그리고 이제 ODM, OEM 업체들 가운데서는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런 것들 좀 대형주 중심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실적 역시도 1분기부터는 그런 종목들이 조금씩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인 개별주 장세 투자 아이디어는 말씀하셔서 다 가름이 됐고요. 예, 마지막으로 오늘 또 목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또 다음 주 남은 핵심 변수 체크해 주세요. 네, 이번 주에 이제 ECB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유럽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ECB에 대한 이제 통화정책 회의가 생각보다 지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여기서 ECB가 과연 경기 부양책을 제시를 할 건가, 이제 장기 대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제시할 건가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보이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올해 여름까지는 이제 금리를 동결하고 이후에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한
추진하던 선제 가이던스를 조정할 것인지 이번 회의에서는 이거를 좀 더 중심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유럽 경기를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신호를 줄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장을 이겨라. 오늘은 개별주 장세 투자 아이디어 IBK 투자증권 김예은 연구위원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케돈 오늘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